제17호 태풍 타파가 휩쓸고 간 부산에는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층 주택 일부가 무너져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있었고 피해 신고도 1,7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부산시와 일선구구는 23일 즉각적인 태풍 피해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또 앞으로 열흘 동안 태풍 피해에 대한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복구 계획도 수립할 방침입니다. 지난 21일 법률 상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부산 청소년 법률왕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법 지식을 쌓는 기회가 됐는데 승패를 떠나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승부를 겨뤘던 학생들의 도전을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첫 대신도인 만덕 센텀간 도시고속화도로가 23일 착공됐습니다. 총 길이 9.62km의 4차로로 건설되며 기존 40분이던 만덕 센텀간 주행시간이 10분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휩쓸고 간 부산에는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많은 양의 폭우도 기록했지만 특히 강풍에 의한 피해가 컸는데요. 피해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붕괴된 건물 잔해에서 수색을 펼칩니다. 건물 잔해 아래 혹시나 있을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태풍 타파가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던 지난 21일 밤 10시 30분쯤 부산 진구의 한 2층 주택이 갑자기 붕괴됐습니다. 소방대원 100여 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돼 수색에 나섰지만 사고 9시간 만에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태풍의 영향을 받은 부산에는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2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부산은 평균 100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기장에는 230mm의 물폭탄이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호우보다 강풍 피해가 많았습니다. 강한 바람에 수십 년 수령의 나무가 뿌리째 뽑혀져 나가 도로 시설물과 아파트 담장을 덮쳤습니다. 당시 태풍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철골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콘크리트 담장도 강풍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공사장 안전펜스도 맥없이 넘어가고 건물 외벽도 뜯겨져 나갔습니다. 도로가에 있던 가로수가 쓰러져 지나는 차량을 덮쳤습니다. 태풍 타파 피해 신고 1,700여 건 가운데 600여 건이 강풍 피해였습니다. 또 교각과 도로 등 70여 곳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각 지자체별로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가용 인력과 장비를 피해 현장에 급파했고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 접수도 진행 중입니다. 거센 비바람은 그쳤지만 공사장이나 축대 주변은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가급적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험 지역을 발견하면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CJ헬로TV 지역 채널은 태풍 타파가 부산 경남에 간접 영향을 미칠 때부터 빠져나갈 때까지 태풍 상황과 피해 상황을 끝까지 또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지역민들이 실시간으로 제보해 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주변 계곡물이 심하게 불어났고 나무까지도 세차게 흔들립니다. 주택가와 공장들이 밀집한 양산시 어곡동의 모습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시민들이 미리 현장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시민들의 제보는 방송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간혹가다 강풍이 한 번씩 확 들고 가거든요. 예. 일단 농작물은 지금 벼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김해 도심에는 낡은 주택 지붕들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옆 담장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텔 간판도 일부 떨어져 건물에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돌풍을 맞으며 간판 복구 작업에 나섭니다. 빌라 주차장 천장이 무너져 차량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태풍이 경남 남해안에 접근했다는 생생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돌풍 부는 이제 소리가 많이 나더만은 거기에서 이제 천장 마감재 같은 게 계속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로 보였었는데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우르르 떨어지더만은 태풍이 경남과 부산에 가장 근접한 밤 9시쯤
한 시민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차장 천장이 무너지자 가장 먼저 지역 채널에 이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주차장 천장이 무너졌거든요. 파편이 다 튀어서 장기스가 앞뒤 옆 다 난 상태죠. 태풍이 부산 앞바다를 거쳐 독도로 향하고 있었던 밤 늦게까지도 시민 제보는 계속됐습니다. 예, 비가 멈춘 시각은 한 20분 정도. 바람은 앞전보다는 조금은 약해졌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흔들릴 정도로. 태풍이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22일 하루 동안 SNS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전해준 제보 영상은 모두 210여 건. 대부분 CJ 헬로 기상특보를 시청하다 직접 현장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지역 안전을 위한 지역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제보 25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면 손쉽게 제보가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태풍특보가 해제된 23일 아침 8시 30분 부산시가 구군 피해 상황 및 복구 계획 보고회를 통해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변성환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빨리 태풍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 복구에 매진해 시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앞으로 열흘 동안 피해 조사를 거친 뒤 즉시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태풍 피해 건수는 현재 집계 중으로 피해 조사가 끝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부산 신용보증재단이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은행의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준재해 재난특례보증은 관할 구청에서 준재해 재난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 1년 일시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부산은행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어려운 법률 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풀어보는 부산 청소년 법률왕 퀴즈 대회가 지난 21일 열렸습니다. 법률왕을 향한 학생들의 치열한 열전이 펼쳐졌는데요. 그 현장을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중앙여고 강당. 학생들이 답판에 자신 있게 답을 써내려갑니다. 법에 관심이 많은 부산 지역 고등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부산 청소년 법률왕 퀴즈 대회가 21일 열렸습니다. 어려운 법률 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풀어보고 학생들이 법에 대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입니다. 학교에서는 요즘 모의 재판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걸 실제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해소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법에 관한 지식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걸로 생각하고, 생활 속 가벼운 법률 상식부터 어려운 법률 지식을 묻는 질문에 참가자들의 아쉬운 탈락이 이어졌지만 학생들의 법률왕을 향한 치열한 도전은 긴 시간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출제되고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 답은 가인 김병로 선생. 아쉬운 오답의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장래희망 육군사관인데 이제 육군사관도 어쨌든 이제 법을 가장 앞선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원리를 이어받아서 어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꼭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2015년부터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청소년 법률왕 퀴즈 대회를 진행한 이후 부산에선 처음으로 열린 행사. 부산 고등법원 소속 판사들이 문제를 직접 출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을 잘 준수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 사회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패를 떠나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승부를 겨뤘던 학생들의 도전은 빛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가을철 버섯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서 구규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불법 채취꾼들과 마을 주민과 마찰도 일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구규림 관리소 특사경이 산림 인근에서 드론을 띄웁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를 위해 주차해둔 차량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차량의 위치를 파악한 사법경찰은 해당 지점까지 이동해 주변을 수색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능이 버섯을 따고 있는 채취꾼을 발견합니다. 선생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니 버섯인데. 아니 맞는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나온 특별사법경찰관이거든요. 잠시만 협조해 주세요. 어유 능이버섯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거 따셨네. 적발 과정에서 단속반과의 실랑이도 오갑니다. 잠시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아 있고 못 딴데 왜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오셨습니까? 영주요. 이거 지금 산에 이거 채취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 모르죠. 이거 그냥 산에 있는 거 짜는데 뭐 죄진 거 있습니까? 불법 채취한 임산물은 능이버섯 700g, 현장에서 압수됩니다. 시가로 10만 원이 넘습니다. 가을철 버섯 수확 시기가 다가오자 불법 임산물 채취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산림 안에서 허가 없이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해당 임산물은 증거물로서 압수 또는 몰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인근 주민들과 보호협약을 맺고 주민들이 산림보호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객을 가장한 외부인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바람에 마을 주민과의 마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 한번 했다가 보복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나도 세금 내는 사람인데 왜 산에 못 들어가게 하노. 그러고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그 가방을 뒤에 볼 수도 없고 그죠. 특히 도토리나 밤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식량 자원입니다. 등산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부산의 첫 대심도인 만덕 센텀간 도시고속화도로가 23일 착공됐습니다. 지하 40m 정도 깊이에 만들어진 도시고속화도로는 총 길이 9.62km의 4차로로 건설되며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센텀시티까지의 통과 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듭니다. 부산시는 또 1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9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요즘은 듣기 힘든 이웃사촌이라는 말, 동래구에서는 이 이웃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동네 이웃사촌 프로그램인데요. 어르신들은 소소한 일상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차에서 어르신들이 한 명씩 내립니다. 어르신들 옆에는 도움이 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요즘은 듣기 힘든 말인 이웃사촌입니다. 동래구는 작년부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동네 이웃사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세대는 다 이웃이 다 사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헤어지고 이제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골목에 계신 분들이 다 사촌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친구처럼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면서 우리 동네 이웃사촌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과 이웃이 서로 함께하는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돌봄 리더가 한 팀이 돼 소소한 추억을 쌓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단순히 이웃을 넘어 서로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즐겁지요. 예, 친구들하고 놀러 오서 즐겁고 좋습니다. 자식들이 있다 해도 다 요즘은 떨어져가 있고 그러니까 좀 외로운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좋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봉사자에게도 뜻깊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행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로서는 하는 것도 없는데 어머니들이 저보고 고맙다 하니까 제가 더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람차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우리 동네 이웃사촌 프로그램은 부산시 공공서비스 혁신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그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년 20팀에서 올해 25팀으로 대상이 늘었고 동래구는 앞으로도 연령층을 넓힐 계획입니다.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이웃사촌.
이웃의 정이 지역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금융중심지 부산의 경쟁력이 2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국제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 지수를 보면 서울이 직전 조사 때와 같은 36위를 유지했고 한때 24위까지 올랐던 부산은 2017년 3월 50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했고 올해는 지난 3월 46위에서 이달 43위로 3단계 올랐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지수는 영국계 컨설팅 업체 지엔그룹과 중국 종합개발연구원이 기업 환경과 인적 자원, 금융산업 발전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합니다. 2019 부산 도시재생 박람회 우수마을 공동체 발표대회에서 영도구 봉산마을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봉산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17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봉산마을은 블루베리를 이용한 지역 특산품 개발, 빈집 재생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3.8% 감소한 데 반해 부산 수출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3일 무역협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8월 부산의 수출은 11억 1,95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0.2% 늘어난 10억 9,670만 달러로 2,288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성장세는 부산의 10대 수출품 중 아연 도강판, 선박용 엔진 및 부품 등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전 10시 발달장애인 사생대회에 참석합니다. 서은수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2시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5시 구민소통참여단 운영위원회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6시 30분 해운대구 체육회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9월 24일) 기상정보입니다. 24일 화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부산은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해상에는 여전히 물결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막다가 금요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고요. 토요일 내내 내리다가 일요일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